안녕하세요. 운해교육 전문가 조미경의 운해를 깨워라. 조미경의 블로그를 통해서 운해를 깨우는 그림책 10권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단법인 출산육아교육협회 육아큐레이터 책임교수 조미경입니다. 아이들의 운해를 깨우기 위해 부모가 먼저 그림책에 담긴 내용의 흐름을 알기 위해 오늘도 알보다 부모가 먼저 읽어야 할 운해를 깨우는 7번째 그림책은 토미 웅거러 작가님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 캐릭터입니다. 토미 웅거러는 1931년 독일과 접경지대인 프랑스 알자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태어났어요. 일러스트레이터이면서 그래픽 디자이너, 그리고 만화가, 그림책 작가,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했던 작가님은 2019년 2월 8일 돌아가십니다. 그의 작품은 1957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판되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30개국에서 번역되고 소개되고 있어요. 1995년에 프랑스 그래픽 아트 대상을 타시고 1998년에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공로훈장을 받게 돼요. 어린 시절의 토미 웅거러는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고 웅거러 집안은 대대로 천문시계를 제작하였는데요. 지금도 프랑스 동부에 가면 그의 집안에서 만든 시계탑이 있다고 해요. 아버지는 천문학자셨고 시계 제작자로 굉장한 다양한 취미를 가지셨대요. 그리고 글과 그림 솜씨가 뛰어났었고요. 호기심도 많으셨지만 웅거러가 4살에서 5살경 그런 어린 시절 때 갑자기 출혈성 폐혈증으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당시 유명한 배우이면서 시인이셨는데요. 언제나 당당한 모습을 보이셨대요. 그러면서 아빠를 잃은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이면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웅거러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대한 소질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재능을 어머니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웅거러의 어릴 적 작품들을 모두 보관하고 계셨대요. 그 덕분에 토미 웅거러 박물관에 가면 독일군 점령 시절을 엿볼 수 있는 그림까지 감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토미 웅거러의 고향인 알자스 스트라스부르 역사는 좀 복잡하다고 해요. 알자스 스트라스부르는 지리학적으로는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위치하면서 프랑스의 관략근 같은 곳으로 1941년 독일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1945년 프랑스에 의해 수복이 되는 독일과 프랑스가 번갈아 가면서 통치한 비운의 땅이라고 합니다. 폭격을 피해서 숨어 지냈던 어린 시절의 경험, 그리고 나치의 지배 아래서 보냈던 4년간의 시간이 이후에 토미 웅거러의 작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4년간의 나치 지배 때는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전쟁 중에는 독일어를 못한다고 벌을 받고 전쟁 후에는 프랑스어를 못한다고 가혹한 벌을 이렇게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웅게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적 갈등에 휘둘려서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 성장기를 보내며 이 시기에 가져야 할 알자스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결국 혼란을 느끼고 프랑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를 중간에 포기하고 이곳저곳을 여행을 하면서 보냈다고 해요. 프랑스 알자스 스트라스부르는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의 공간적인 그 배경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유럽 의회가 자리 잡고 있고 토미 웅거러가 평생 제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이 토미 웅거러 박물관도 있는데요. 이 박물관에는 웅거러가 1975년부터 스트라스부르에 기증해온 작품들을 기반으로 2007년도에
개간했다고 해요. 풍자사파 보는 것을 좋아한 웅거러는 특히 뉴욕의 표지를 그렸던 소울 스타인버그를 존경하면서 1954년 그를 만나기 위해서 단돈 $60를 들고 기회의 땅 뉴욕으로 건너오게 돼요. 웅거러는 자신의 그림을 들고 수많은 잡지사를 찾아다니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하게 된 어느 날 모리스 샌닥에게도 큰 도움을 주었던 전설의 편집자 우슬라 로스트롬을 만나게 돼요. 토미 웅거러의 작품에 매력을 느낀 그녀는 즉시 출판 계약을 맺은 후에 그림책 멜롭스 하늘을 날다를 1957년에 출간되는데요. 이 책이 뉴욕 헤럴드 드리븐이 주최하는 칠드런스 스프링북 페스티벌 어워드상을 받게 되면서 웅거러는 미국에서 그림책 작가로 알려지게 돼요. 이후에 발표한 그림책의 주인공들은 어리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고 용감하고 인간적인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또한 그러면서 그의 작품들은 사실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불평등과 인종차별,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메시지들을 포스터를 그려서 출판 금지를 겪기도 해요. 사회를 풍자하는 그림에서는 스스로를 파괴자라고 규정을 하면서 에로티즘을 통해 미국 자본주의와 성의 메커니즘화를 더욱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당시 미국 사회는 천교도적인 문화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웅거러의 행보는 사회에 정말 거센 파장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많은 이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한매를 느껴요. 그래서 1970년 중반부터는 작품을 그리지 않았고 캐나다를 거쳐서 아일랜드로 이주하게 돼요. 아일랜드에서 양을 기르며 살던 웅거러는 한 23년간의 그림책 작업 공백을 깨고서 개와 고양이를 통해 들려주는 인류에 관한 이야기로 1997년 개와 고양이의 영웅 플릭스를 발표하며 다시 그림책 작가로 등극을 합니다. 토미 웅거러 그림책에는 인간 내면의 선과 악, 그리고 두려움, 반전, 편견 등이 있는데요. 이 무거운 주제들을 토미 웅거러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웅거러만의 유머와 독특한 풍자로 해결을 했는데요. 웅거러는 어린 시절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받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의 기억과 상처, 두려움들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고요. 인간의 허영을 풍자한 것들은 그림책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웅거러의 작품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림책을 통해서 또는 영화, 전시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겠죠. 미국의 유명한 그림책 작가 모리스 샌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미 웅거러는 자신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특히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토미 웅거러의 에너지와 정신이 많이 담겨 있다. 나는 그에게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말을 해요. 브래드 번스타인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토미 웅거러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웅거러의 일생과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거예요. 토미 웅거러와 특히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웅거러의 작품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으로 2014년 한국에서 개봉되었어요. 달사람은 웅거러의 그림책을 모티브로 스테반 스윗이라는 감독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이에요. 달에 사는 달사람이 지구로 내려오면서 겪는 이야기인데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의 광기, 그리고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림책을 그대로 스크린으로 옮긴 것 같은 그림체가 따스하고 재즈풍의 음악이 잘 어우러진 작품이에요. 토미 웅거러는 나레이션을 맡아 목소리로 참여했고요. 이건 역시 2014년 한국에 개봉했고 넷플릭스 등을 통해서 감상할 수 있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주인공으로 나오는 제랄다와 거인, 무시무시한 강도가 등장하는 새 강도, 그리고 괴물에 대한 이미지를 전환시키는 날씬 아저씨와 괴물 등의 작품은 그림책에 잘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삼아 남다른 이야기를 끌어냈어요. 그리고 또 프랑스와 독일에서 초등학교 교과서로 사용되는 그림책이 바로 곰인형 오토예요. 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곰인형을 통해 잔잔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엄마 뽀뽀는 딱 한 번만, 못 말리는 음악가 트레몰로, 그리고 꼬마 구름 파랑이, 모든 작품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출간되었는데요. 이 많은 다수의 작품 중에서 오늘은 편견과 관련이 있는 크릭터로 이야기 나누도록 해볼게요. 토미 웅거러의 크릭터 그림책의 앞표지와 뒷표지예요. 제목은 크릭터고요. 이 크릭터 이 제목에 문자 디자인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비닐 형태가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할머니가 있고 할머니를 감싸고 있는 걸 자세히 보면 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자 디자인이 비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왜 그랬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뒷표지에는 메달이 있는데 과연 이 메달은 누가 받게 될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는 시공주니어고요. 이 책을 옮긴 이는 장미란 님이에요. 자, 그리고 이 그림책의 배경은 프랑스 어느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글과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림책을 그림 중심으로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이곳은 1850년대 골드러시 시대에 프랑스에서 온 강부들에 의해 마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미국 오하이오주 다크 카운티에 있는 자치구인 프렌치타운을 배경으로 했고요. 여기에 리즈보도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어요. 할머니의 아들은 아프리카에서 파충류를 연구하고 있고요. 어느 날 아침에 우체부 아저씨가 도넛처럼 생긴 이상한 소포를 갖다 줘요. 보도 할머니는 이 소포를 열어보고 안전히 소리를 꽉 지르는 건데요. 이 장면이에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놀랐으면 여기에 있는 촛대들도 이렇게 기울고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기울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아들이 생일 선물로 뱀을 보낸 걸 알고서 할머니는 그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동물원으로 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뱀은 보아뱀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뱀에게 크릭터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이 보아뱀은 몸 길이가 긴 것은 5m 정도도 된다고 해요. 남아메리카 열대지대에서 살고요. 성질이 온순하여서 친해지기 쉬운 뱀으로도 유명하대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새로 생긴 귀염둥이에게 우유도 먹이면서 엄마처럼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랐나 삼각자로 크릭터 키도 재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장에 갈 때는 크릭터를 데리고 가면 사람들은 놀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크릭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경찰 아저씨가 차도 세워주고요. 그리고 시장 본 거는 크릭터가 이렇게 입에 물고 그리고 이렇게 끈으로 크릭터를 이렇게 자꾸 가네요, 할머니가요. 그리고 날씨가 이제 추워질 것 같으니까 크릭터에게 입히려고 할머니는 스웨터를 짜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릭터에게 아늑한 침대를 마련해 줬고요. 이 침대 아래에서 크릭터는 단꿈을 꾸기도 해요. 그리고 할머니 직업이 교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릭터를 데리고 학교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릭터 몸으로 이렇게 알파벳을 배우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재밌게 놀면서 보이스카우트 끝매는 것도 아이들을 알려줘요. 그리고 전깃줄에 걸린 연을 크릭터가 내려주는 그런 도와주는 것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이 보도 할머니와 크릭터가 살고 있는 집에 도둑이 들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이렇게 도둑이 묶게 되는데 중간에 크리터가 끼어서 이 도둑을 발견하고서는 사납게 달라들어서 이렇게 칭칭 감아요. 그랬더니 도둑은 너무 놀라서 아프고 그래서 소리를 너무너무 질러서 이웃이 다 깨게 돼요. 그러면서 이 경찰이 올 동안 크리터는 이렇게 도둑을 칭칭 감고 있고요. 그래서 이 크리터에게 영웅적인 이런 메달을 주게 되는데 표지 뒷표지에 있는 메달을 이 크리터가 받는 거였었네요. 그리고 어느 조각가는 크리터에게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크리터 동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크리터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송받으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크리터 그림책 얘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할머니와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이 뱀하고 친해지기까지 편견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편견을 어떻게 깨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할머니는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뱀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었죠. 그리고 아이들은 어때요? 원래부터 그런 편견이 없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놀았고요. 그럼 어른들은 어땠나요? 크리터가 영웅스러운 행동을 하자 크리터를 친구로 받아들였다는 크리터 그림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나요? 뱀이 사랑스럽게 느껴지셨나요? 자,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는 행복을 나르는 버스를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 가을날인데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